그 다음에 인대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 변화량이 크다, 작다? 변화량이 크다, 변화량이 크다. 그래서 양의 이 작용이 어떤 면에서든 지속적으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눈에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 눈에 기존의 것이 깨지거나 흩어져 버리는 그 고충이나 애로가 발생한다. 기존의 것을. 그 다음에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우리가 보는 자식 번영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그 혜택을 여러모로 입게 된다 이거죠. 여러모로 입게 된다. 그리고 이 눈에는 누구라도 대체로 이런 어떤 창신 또는 신출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이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번거로움이 다반한다.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혜택은 많이 받는데 내가 현금을 내가 오주머니에 꽉 쥐고 있기에는 뭐예요? 이때 말 그대로 금이 절제에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금을 내가 꽉 쥐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또 뭐 부동산이나 의식주 이런 거에 관한 확장성은 보이지만 어떤 현금 형태의 재물 축적을 이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공통적인 속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끼묘자라고 하는 것은, 토끼묘자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 우리 시간에 한번 정리해 봤지만, 우리 돼지, 토끼, 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운동성이 무엇에 있음으로써, 목에 있음으로써 완성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화의 폭은 뭐예요? 음양이 섞여 있는 모양으로서 그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토끼묘자는 양이 유효함으로써, 그죠? 양이 유효함으로써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음으로써 부기빈천이 확정이 잘 안 돼요. 특히 이런 구간을 여러분 이제 잘 보이고, 여자들은 그나마 뭐예요? 이게 양대운이니까 잘 써먹을 수 있죠, 그죠? 임대운, 묘대운을 그래도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써먹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 속에서 그 혜택을 입는 뜻인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승부가 끝까지 잘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나지 않고 늘 들쑥날쑥이고. 그럼 재산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마지막 멤버가 뭐냐면, 대운이 어디에 걸렸냐면, 이제 묘대운에 걸려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제 고생을 쭉 해가지고,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을 받아 거기에서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개업을 한 거죠. 개업을 했는데 하루 웃고 하루 울고 이렇게 지내고 있대요. 하루 울고 하루 웃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코치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당장 뭘 해라. 당장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모양에서 발을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임대로.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내가 임대를 해가지고 있으면, 임대를 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 거가 이러면 아니다. 그때는 그 운의 흐름을 받아서 쭉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상승 어떤 탄력이나 흐름을 받아 나가는데, 지 거다 이라고 미리 튀어 올라가면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너희 집이가 이러면, 예, 우리 집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절반을 가지고 있잖아. 예, 은행이 담보를 쓰고 있지요. 거기 이 대운 끝날 때까지 니는 안 갚아지게 돼 있어. 와, 그래까지 갑니까? 그럼 못 잡으면 됩니까? 도로 팔고 임대로 가라. 임대로 가면 이 흐름을 따르게 돼야 돼요. 이 흐름을.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없는 모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있도록 만들고, 있는 모양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도로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집도 담보를 해가지고 쓰고, 상가도 담보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 차도 리스라.
이 환장할 노릇이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줄 거 반, 내 거 반, 이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많이 옮기지 마라. 소유권을 옮기는 순간 은행이 절반을 소유하든지 남이 내 것을 소유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인들은 뭐냐면 원래 내 앞으로 안 하면 주변에서 다른 운을 쓰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그걸 갖다 내 것처럼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 거 맞나 이러면 아니 우리 서방 겁니다 이러면서 내 거 아니다 이거죠. 내 거 아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이빈천의 바뀌는 뭐예요? 통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이빈천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기는 어렵고 모든 것을 뭐예요? 확정 상태가 아니라 미정 상태로. 그럼 상대적으로 축하고 이는요. 죽거나 까무러치거나 살거나 뭐 대박을 내거나 하여튼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 큰 변화와 폭을 끝을 내주는 거죠. 끝을 내주는 거. 이 토끼 이거는 뭐냐면 그런 작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망하지도 안 하고 크게 흥하지도 않고 특히 남자들이 이제 이런 운을 지나갈 때 굉장히 고달프게 지나가게 돼. 대신에 뭐냐면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 주로 이제 묘가 우리가 이제 좌우묘유의 속성상 그죠. 이게 어떤 능력에 있어서 어떤 완성 이런 거는 돼요. 능력의 완성 이런 것을 조장해 주는 작용은 하더라. 그래서 프로가 되었다 이거죠.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능력의 완성에는 도움을 주는데 북이빈천의 어때요? 북이빈천의 변화량은 한계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먼저 전제를 해둬야 상담이 훨씬 수월하니까요. 우리 작가에 해보라고 해 말았고 해 해라. 그럼 어찌 해볼까 해 이러면 조만하게 해라. 그게 뭐냐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명내에서 답을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지지에서 바로 답을 줬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와 작은 거 하라 합니까? 막 시끄럽다. 해보면 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용진자라고, 용진자는 전에 우리가 세워봤을 때, 편중성이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양으로 우리가 음량이 좀 섞여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속도. 이 용진자는 뭐냐면, 토끼 묘자가 깡총 이렇게 뛴다면, 그죠? 깡총 이렇게 뛴다면, 그 변화의 폭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용진자는 뭐냐면, 실제 결론을 보면 북이빈천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운의 초입, 중간, 말 이럴 때에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의 초입에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었다가, 중간에 지지부진했다가 또 조금 변화가 있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운의 초입에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중간에 막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변화가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다 가서 막 1, 2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진대운의 어떤 관찰은 여러분이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진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튼 변화량은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맞는다.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쓸 때죠. 그죠? 잘 못 쓸 때는 어떻게 돼요? 팍 대운 초입부터 맛이 가가지고 빌빌거리든지. 그죠? 폼 방 잡고 이렇게 유지하다가 뒷판에 가가지고 완전히 깨구리 됐든지. 이런 식으로 진대운에는 뭐냐면 그 변화의 어떤 속도가 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진대운의 어떤 그 세운이 흘러가는 대운에 들어왔을 때는 세운이 흘러가는 것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해서 이때 변화량이 많이 몰려있다 이러면 이때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이것을 전제를 해두고 해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진술충은 대체로 북이빈천이 상당히 이렇게 호환되는 어떤 작용이 기본적으로 잘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축이나 진 이런 데서 변화량이 또 더 많이 몰리는 경향성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진운의 여인들이 뭐냐면 여인들이 서방님하고 이별을 하는 모양도 이런 모양으로 해요. 딱 진대운 초반에 바로 니하고는 끝이다 하고 끝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 양기의 덕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바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버티다가 뒷판에 가가지고 막 서방은 대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끝을 내는 게 있고. 그러나 어찌됐건 뭐냐, 떨어져 살든지, 배우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운명적인 질곡으로 인해서 동반의 고통을 당하든지, 그런 식의 변화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늘 뭐냐면 이제 코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그렇게 챙겨라라고 코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서방님이 이때 뭐 벌리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될 걸. 조심해야 될 걸. 자, 사대운은 이제 그 자체는 우리 육양지처면서 뭐예요? 활발하게 내부적으로 음의 기운을, 그죠? 열어가는 그 통로로서 작용을 하면서 음양이 좀 섞여 있는 구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음양이 섞여 있는 구간으로서 변화량은 그리 크지 않는데, 대체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배신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잘 맞물려요. 배신이라는 게. 또 순식간에 뭐 뱀한테 희생을 당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어떤 변화, 양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용은 어떻게 해요? 어디를 나르고? 하늘을 나르고, 그죠? 그죠? 우리가 그 모양이 워낙 대단해서 우리가 용이 승천을 한다는 이런 게 정말로 큰 변화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용됐다 하잖아요. 그죠? 용됐다. 근데 완전히 뱀됐다 이걸 뭐냐면, 그 속도라든지 변화 양상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 좀 다양하다. 다양하다. 근데 그 한계가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뱀이 길어야 이만큼이다 이거죠.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을 때도 있고, 그죠? 쭉 뻗었을 때도 있고, 앞으로 이러면 이렇게 간다고. 그죠? 앞으로 이러면. 똑바로 걸어라 이러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요런 다양한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수시로 뭐예요? 변모 양상. 모양을 자꾸 변화시키는 양상이 생김으로써 이런 어떤 그 변화가 다양해지는 것에 의한 여러 가지 희생이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그 다음 그 사이에는 무엇도 있다. 독을 품고 있으니까, 그죠? 독극물에 의한 희생, 독극물에 의한 보상, 이런 것들이 같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북이빈천 이 사운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운도 알고 보면은 이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거든요. 일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것도 많다. 그리고 또 영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상담을 해도 사실은 그래 맞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래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대운이 이미 뭐냐면 이미 규정 지어진 거거든요. 틀 지어준 거니까. 대신에 여기서도 어떤 작용, 여인하고 남자에서는 누가 더 그 어떤 배신이나 변모에 의한 배신을 한 게 아니고 모습이 변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모습이 배신을 한 거지만 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냥 모양을 바꿨을 뿐이다. 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희생을 치르는 정도가 여인이 좀 더 많고 남자는 좀 그보다 좀 없는 게 아니고 좀 적고. 그죠? 그래서 팔자의 명내에서도 우리가 토끼 있으면 뭘 잘하고, 이사 잘하고, 단장. 그죠? 단장. 깡총깡총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부르르 하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뭘 꾸며 올리는 이런 동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은 뭐예요? 변장을 잘하고,
이거는 단장을 잘하고, 그죠? 단장. 그 다음에 변장. 요건 분장이죠, 분장, 그죠? 이게 뭐냐면 화려한 거죠. 예. 양의 기운을 극도로, 그죠? 자기도 않고, 예, 화려하게, 그죠? 이렇게 분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토끼는 이제 예쁘게 그냥 꾸며서 이렇게, 그죠? 예, 새약 올리는 거라면 이게 용이 가장 많이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종합성, 건설 이런 거하고도 그대로 맞물려서 해석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뱀은 이제 변장을 잘하는 거죠. 변장. 예. 모양을 자꾸 바꾸니까. 예. 그게 이제 팔자내에 간지내에 있어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대운에서 적용할 때에 좀 더 유심히 하는 건 뭐냐면 그 글자의 의미도 있지만 변화량, 변화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배문에 어떤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나 사업이 계속 잘 된다. 엎치락뒤치락 한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뭐냐면 적금은 탔다 이거라. 그런 식의 어떤 변화 양상을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루자도 이제 음양이 조금 섞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화량은 한계선을 간데, 이제 오하고 미는 무리를 짓죠, 그죠, 기본적으로. 오하고 미가 무리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성을 주는 작용은 당연히 하지만, 오하고 미에 비하면 누가 변화량이 더 많아요? 아까 자하고 축은 누가 변화량이 많았어요? 축이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오가 변화량이 많아요. 오. 예, 그래서 오의 기운이 양의 유에 의한 변화량이 많고, 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미진, 미정, 미확정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오하고 미운에서 변화량이라는 것은 오가 더 우세하다. 오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오를 잘 쓰는 사람은 이 시기에 그냥 계속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상승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그 가파름이나 경사도가 제법 상당하다는 거죠. 미는 어떻게 돼요? 이게 쭉 올라가다 주춤주춤 하다가 올라가다 주춤주춤 이런 식이겠죠. 이건 잘 되는 경우, 잘 쓰는 경우죠. 못 쓰는 경우도 오는 뭐예요? 이렇게 맹독성이 없으므로 오는, 그죠? 맹독성이 없죠. 맹독성이 없음으로써 내려오는 것도 단계별이고, 미래오는 뭐냐면 내려오는 것도 막 지지분하게 내려와요. 빨리빨리 안 내려오고 막 이렇게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막 결국 내려오는데 이런 식의 변화량을 보이는 거니까, 미운의 부기빈천이 바뀌는 것보다 오운의 부기빈천이 바뀌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미대운은 대체로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자축이나 오미는 묶어서 생각해도 좋은데, 그 속성이나 경향성이 뭐냐면은 둘이서 어떤 관계예요? 자축과 오미가 육합관계. 그래서 거의 한 몸처럼 늘 이렇게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공직에 가 있다. 공직 가가지고 억수로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할 수 없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언제 더 중책을 맡겠냐? 언제 더 중책 때문에 고생을 더 하겠냐? 어느 운 같아요? 그리고 오가 이게 변화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주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요건 뭐냐면, 변화량이 적으니까. 그죠? 보통 이제 이럴 때, 미대원에서 오대원 바뀌게 되는데, 오대원에서 미대원 바뀔 때, 이럴 때가,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의 속성, 이런 게 바뀌어요. 대운이 바뀔 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년 차, 최대 2년 차, 플러스 마이너스 2년 차에 유년에서 뭔가 충을 하든지 관을 건드리든지 연말을 만나든지 뭐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게 올 때 그런 변화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게 큰 틀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이게 더 사실은 경향적으로 더 먼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유년을 볼 때 무슨 우리가 역마살 해를 만났다, 삼재를 만났다, 그 다음에 뭐 공망을 만났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유년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신살이, 또 귀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인이라는 이런 신살도 이제 이런 어떤 대운의 어떤 전환점, 이 언저리에 있는 것이 다음 대운의 어떤 모양새를 제한한다는 거죠. 다음 대. 이렇게 한마디로 더러운 운에 들어가는 요 5대운 딱 들어오기 전에 4대운 말쯤 되면 요때 뭐냐면 적금 타가지고 드디어 나는 막 직장 때려치운다. 딱 하고 요 4대운 말쯤에 난 독립할 거다 이러면서 하면서 이때 4대운 말이나 5대운 초에 뭘 하느냐. 독립을 딱 해요. 해가지고 사업을 쫙 벌려놓는데 어떤 식으로요. 쫙. 예. 그때부터 이제 까먹는 것도 빨리 까먹으면 접죠. 빨리 안 까먹고 슬슬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고생은 고생도로 진탕하고 하는데 그때 요 길목에 있는 요 뭐냐면은 상충살, 역마살 이런 어떤 유년신살들 있죠. 요것의 해석을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이 갖는 하나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봐야 의미가 큰 흐름에서 볼 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고생했던 사람이 이렇게 진대운 사대운에 시집을 가가지고 서방님이 직장 생활할 때는 멀쩡하더니 이 진대운의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하는 진대운 5년, 6년, 7년 차쯤 되니까 서방이 갑자기 때려치웠구나.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가 까먹는데 5년. 그 이후 또 5년을 뭐냐면 이제 빚지는데 5년. 그렇게 해가지고 4대운의 막판에 왔다. 이 막판에 와가지고 삼재가 왔네요. 이 막판. 4대운의 막판에 삼재가 왔으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삼재가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대운에 진입하기 위한 많은 교통정리를 이제부터 본격화한다. 그래서 결국 서방님하고 법적으로 정리하고, 그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애는 내가 맡고,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이때 다 한다. 이게 교통정리.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또 나쁘다고 해도 맞잖아요. 서방님 뭐 도장 찍었으니까. 그죠? 나쁘다는 게 맞는데, 근데 대가라는 사람한테 가니까 좋다, 잘 됐다, 이래 하거든. 그래서 뒤에 여러분이 한참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런 어떤 그 변화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 부여가 자유로워지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는 원리를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할 때 중학초등 앞부분에서 하게 아무렇게나 말해봐라 틀리나 그런 말도 제가 했는데 요때의 삼재를 나쁘다고 말해도 맞고 아니다. 장차 앞으로 당신이 크게 좋아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이나 절차다. 그래서 지금은 혼란스러울지도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봐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좋단 말입니까? 안 좋단 말입니까? 그게 둘 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운을 읽어 나갈 때 단순하게 그 신살이 갖는 일반적인 기륭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대운의 교차점에 어떤 것에 맞물려 들어가고 있느냐, 어떤 걸 써먹다가 빠져나오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요때 충은 이거는 멍드는 충으로 간다. 요때 충은 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으로 간다. 이게 어디에 답이 깔려있다. 충 자체에, 보면 책 보면 희한한 내용 많이 있다니까. 무슨 충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 막 충이 2개 있는데 충이 와서 오면 또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손 보면 자기들도 알고 써놨는지 모르고 써놨는지 모르겠다 할게. 텍스트에 보면, 여러분 텍스트를 보면은 어째 보면 충을 좋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나쁘다고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설이 많아지는 어떤 이유가 뭐냐, 사람의 운명의 큰 틀을 이미 뭐냐면 대운적인 방향성 속에 이미 많은 부분이 규정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제해 놓고
요 운으로 뛰어 들어가는 충이냐, 이 운에서 빠져나오는 충이냐, 이걸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지 변화인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가기 위한 변화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안 하니까 맨날 딱 이거 가지고 결론 내려 한다니까. 공부하는 사람, 신사를 공부할 때 내가 이번에 신사 강의 들을 때는 충이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겠다는데 애나 공부 이걸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충의 일반적인 어떤 개념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운명이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운의 들어오고 나가고를 어떤 놈이 길목을 지키고 변화를 주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지, 더 크게 이 단위를 갖다 놓쳐놓고 하나의 충, 하나의 합, 이런 걸 논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경향성은 생기죠. 충이 왔으니 충동사, 변화사, 이게 발생하게 돼 있죠. 합이 왔으니 생산사, 그죠? 새로운 궤도 수정, 이런 것도 생기긴 하지만, 그 궤도 수정과 충이 결국은 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글자 자체의 어떤 그 큰 보편적인 어떤 작용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활자 안 봐도 지금까지 좀 잘 왔다. 근데 4대운을 빠져나와 5대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해보려고 끌적거리고 있다.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상에서 양운동이 끝이 미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양운동의 극단에서 음운동으로 구체화된, 음운동이 구체화된다는 거죠. 운동. 구체화. 자, 이게 뭐냐면 인생의 방향 전환이에요. 특히 방향이란 말에 여러분이 이제 액센트를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방향성. 그래서 이 미하고 신하고 사이에도, 우리가 그 기준 텍스트에 보면은 뭐냐면, 무슨 접목운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또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미신하고 축인하고, 그죠? 축인하고를 따로 별도로 설명한 텍스트도 있는데, 이 방향성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의미를 준다, 이거죠. 의미를 주게 되고, 이건 보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신대운, 유대운에서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한 어떤 보상, 획득, 이런 기회가 많아진다, 이거죠. 많아지는데, 여인은 어떻게 써요? 여인은 이 음의 기운을 대동하고 써야 되니까, 이런 거죠. 막, 억척스럽게 김밥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장사도 은근히 잘 되네. 잘 되니까 또 쉬지를 못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억척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이 신대운의 매출 1,000원씩, 우리가 했다면, 유대운을 가니까 매출 4,000원이야. 이게 4배가 뛰니까, 이게 막 눈이 티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죠? 완전히 몸이 문드러져도 가서 또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유대운의 중반이나 후반의 끝부분에 뭐냐면, 암이 걸리든지, 친정 오빠가 보증선한 거 가지고 내가 다 빼앗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음의 기운에 의한 해로움을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는 거죠. 남자는 요때까지 사업적으로 막 지지부진해가지고, 그죠? 지지부진해가지고 뭔가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벌어놨는데 제도름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운에 이르러서 그냥 쭉 좋은 흐름을 갔다가 유대운에 크게 발달하는 모양을 가지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거죠.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경일주의 금왕한 운명일지라도, 금일주에 금이 왕한 운명일지라도, 자, 6월 경신일주, 그 다음에 다시 시에다 병술 이런 식으로 금을 갖다가 다 에워서 봅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요? 신대운, 유대운에 들어오니까 비겁이 태왕하여 떡이 됐다가 아니고 건설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새로운 신규 투자나 인간관계 금전 거래를 해서 돈이 물려가지고 자산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의한 희생 소모가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육신적인 해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성취나 보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가 부여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운도 뭐냐면 여기로 들어온 유대운이냐 여기서 들어온 유대운도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 유는 뭐냐면 북이빈천의 변화의 양이 어떠하다 크다인데 보통 이 금우는 보통 운동이 대체로 이제 요렇게 오미월에는 가만히 날씨를 봐보세요. 오미월에는 날씨도 뭐냐면 햇빛 쨍쨍했다가 조금 있으면 뭐 태풍 올라왔다가 그죠? 태풍 올라왔다가 또 막 그 뭐 비가 막 왔다가 그죠? 이게 막 비도 오고 소나기도 뿌리고 막 수시로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변화 과정을 부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냐면 뭐는 잘한다. 오곡백과는 자라난다. 이때 자라난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의 어떤 모양새가 어느 정도 드러나더라도 요 신유운 유운에는 대체로 대체로 균질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변화의 어떤 모양이 그 균질성을 쭉 가져간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여튼, 유운, 시운, 이런 운을 우리가 잘 쓰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유대운을 거꾸로 만나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그렇게 보통 뭐 장사나 이러니까 돈을 좀 막 고생하면서 벌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수월하게 버는 양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되고, 이렇게 바로 밟아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밟아보면, 요 신운의 끝부분쯤에 벌써 이제 음의 기운에 의한 압력이 쌓여서 결국은 이때 주변에 내가 이때부터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을 시작했는데 요 부분에 오니까 내가 나름대로 좀 이루긴 이뤘는데 주변이 뭐냐면 쇠락을 하죠. 주변이 쇠락.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내가 더 뭐냐면 유대운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거나 총대를 메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유 자체를 뭐냐면 우리가 신음살이라고 따로 이렇게 떼서 또 빼놓은 것도 있고, 뭐 고초살이라고 따로 명칭을 따로 붙이는 것도 있죠. 그죠? 아무튼 이게 유라고 하는 것이 잘 쓰면 경제적인 보상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누구든지 요 운에는 뭐냐면 또 이 풀이 말라버리는 거죠. 풀이 마르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단절,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찔리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같이 부여되어 있는 공간이 다 유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물론 시공간을 같이 포함하는 거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술자에 이르면 변화량이 어떻게 해요? 이 개술자도 5만큼은 아니지만 5만큼 변화량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와 대비되어서 상당히 변화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만큼의 변화량은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술은 뭐냐면 대체 이중성. 그 다음에 역동성은 이게 용진자에 있었죠. 용진자에 있는 용진자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은 변화를 줬다가 이렇게 변화가 적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뭐냐면 쭉 변화가 없다가 뒤에 가기도 하는 것처럼 개술자 운도 대체로 그런 경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변화량이 생겼다가 적어지든지 안 그러면 적은 변화량 속에 있다가 큰 변화량으로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개술자의 동작을 보면 되겠죠. 개술자의 동작. 그러니까 이 개술자를 잘 쓴다는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이중성에 의해서 하나는 보통 그러니까 이 변화나 보상이 일정한 수준이고 하나는 보통 이런 어떤 변화량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개술자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동작을 보라니까 개술자가 딱 앉아 있잖아요, 그죠? 걔가 앉아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수도하는 모양,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예를 들어 뭐 천살로 쓴다 이러면은
완전히 부처님처럼 딱 앉아있는 거죠. 딱 보는 거죠. 하늘!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 하늘이 아니고 이제 세속적인 것이다. 그럼 세속적으로 뭔가 돈벌이를 위해서 개처럼을 딱 지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그죠? 그 주로 뭐, 임대 사업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같은 거. 딱 앉아있다. 돈 안 내고 멍! 이러면서. 돈,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멍! 이래가지고. 그죠? 가만히 있다가 멍. 이렇게, 이 대운 전체에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모양, 변화가 적은 모양으로 가다가 변화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제 이런 어떤 그 일종의 그 폭패, 폭성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루고 갑작스럽게 하는 게 전부 다 개강이 어디 주로 머물러요, 이게. 그렇죠. 개강이나 백호가 뭐냐면 진술에 주로 많이 머무르고 그죠. 그다음 물론 이제 백호대사 이런 것들이 물론 축에도 중중에서 이 미가 뭐냐면 제일 독성 없는 놈이죠, 그죠? 축하고 그죠? 그런데 백호대사를 보면 개강, 백호 이런 것들이 잘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래서 개조심, 개조심 거죠. 물려도 책임 안 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변질 또는 변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는 뭐예요? 주인한테는 충성, 도둑한테는 뭐예요? 도둑 잡는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중적인 동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통 직업도 분화, 이중, 삼중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도 어떻게 해요? 어떤 거는 쭉 잘 되다가, 어떤 건 잘 되다가 지지부진 하는데 그 변화가 당연히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생긴다. 아시겠죠? 예. 자, 대지해자는 해면미와 물이 지어 있음으로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유금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결국은, 대지라고 하는 것이 역동적인, 동작이 느린 거 보고 대지 같다잖아요. 그죠? 역동성이 떨어진다. 역동성 저하라고 하는 인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보상이나 번영도 이렇게 아주 큰 폭은 아니고 적당한 폭으로서 이것도 뭐냐면 거의 묘나 미 이런 쪽에 무리지어서 그 미를 확장해 써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완벽한 부기빈천의 모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재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속성이 발생한다. 이걸 전제해 두시고, 적을 먼저 전제해 놓고 어디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술에서 해대운으로 가느냐, 해에서 술대운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방향성을 봐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융통성 있게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술대운에 들어와가지고 잘 가다가 팍 까먹고, 그죠? 팍 까먹고 멍들어가지고 깨갱깨갱하고 있다가 해대운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이때는 요때에 까먹었던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면 해운에는 뭐냐면 그런 기운이 완만하게 수습되는 이런 것을 가지겠죠, 그죠? 그런데 요게 뭐냐면 실제 내용이 변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팍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변화의 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폭이 아닌 모양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시가 되면 누구나 다 역동적인 사회활동을 거두고, 즉 추수를 마쳤을 때잖아요. 추수를 다 마쳤을 때 역동적인 변화 없이 지내게 되는 시공간, 이게 대지해자라는 거죠. 저 때도 부기빈천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먹을 것, 할 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박은 잘 나지 않고 그렇게 이것저것에 먹을 것이 너질려져 있는, 그러니까 대지는 먹을 부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냐면 최고 맛있는 부위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대지해자를 잘 쓰는 거는 보통 이제 주로
그 부분도 뭐 약간 생각도 필요가 있는데, 요런 구간에서는 남자 경우에 명은 쓸 수 있고, 그죠? 예? 실은 잘 못 쓰죠. 요것도 뭐냐, 명은 쓰고, 실은 잘, 그러니까 명실, 이렇게도 묶어놔도 돼요.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자원신사를 뭐 사실 설명 붙이려면 좀 더 뭐 디테일한 것도 있는데, 뭐 제일 뭐 핵심적인 키워드만 정리를 해본다면 저런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걸 전제해 두고 배움만 가지고 글짓기를 자꾸 연습해 보시라.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이 명조를 안 보고도 얼마든지 상담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예.